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네. 또 어저께 뉴스가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임팩트 들었던 네. 게 그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 패스트트랙 특히 공수처법 때 그럼요. 네. 전원 그냥 퇴장한 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정면 돌파하겠다 뭔가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의지 표현이 좀 빨랐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다행이고요. 수도권 험지에 가서 정말 강하게 싸우는 네. 모습을 보여줄 때, 또 그런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때, 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중진들도 내려주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중진들도 내려주고 또 같이 험지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네. 늦었지만은 지금 이제 수도권 험지로 가서 솔선을 수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수도권 험지 지금 험지라고 볼 수도 없어요.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는 당 대표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종로에서 그러면 이낙연하고 같이 네. 황교안 대 이낙연 이렇게 빅 매치가 그렇죠. 성사되는 네. 거냐 그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바람을 일으키려면은 네. 여론몰이를 쫙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빅매치가 되면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실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본인은 쉬운데 가서 싸우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선될 때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 일종의 대통령 선거를 할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과 대면 기회를 넓히는 게 이제 한데 수도권 험지 가면 그걸 못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자기 헌신입니다. 네. 잘 내려오는 건데 그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비례대표 이런 게 갔다면 사실 당이 모양이 좀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거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황교안 대표가 선거도 안 해봤고 그렇잖아요. 평생 네, 임명주가 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정치 훈련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종로라는 데가 그동안 사실 박진 의원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때 한나라당 때 종로는 한나라당에 말하자면 텃밭이었어요. 오히려. 그럼요.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한국당이 유리한 그런 정당 이제 지역구 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종로는 좋은 순위 상중하면 상에 들어간 지역이에요. 상이었어요? 상에 들어갑니다. 상까지. 상중하 서울의 이제 지역구가 지금 뭐 48개인가요? 5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16개 정도가 상이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그때는 상이었죠. 종로는 상에 들어가는 지역구입니다. 이제 하인 곳이 우리 작가님께서 활동했던 영등포 갑 제가 했던 금천 이런 데가 이제 상중하하면 하인 험지죠. 그렇죠. 사실은 영등포 갑은 이제 여의도가 아닌 곳이고 아주 여기는 끝내주는 곳이었고 사실 금천도 끝내주는 곳이었죠. 근데 자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전 이제 뭐 지금도 총리긴 합니다만 같이 빅매치를 하게 되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길 가능성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제는 통합을 하고 단일 후보로 나갔을 때죠. 그렇다면 전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역대 선거에서 그 지역이 아까 박진 의원이랄까요. 보수 성향의 그 의원들, 이종찬 의원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됐던 지역입니다. 거기 텃밭이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제 옆에 있는 중구보다 더 나은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거기 뭐 평창동도 있고요. 뭐 상명대 부근 이런 데 굉장히 부촌도 있고요. 엄청 부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굉장히 뭐 아주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약간 이 이낙연이라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총리 대 총리 아닙니까? 그럼요. 물론 여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뭐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어쨌든 현직 총리고 막 이런 거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엔 절대로 꼴릴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참신하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후보에다가 결국은 이제 수도권선 바람이거든요. 한국당이 어떤 바람을 만들어낼 것인가. 구도는 뭐 1대1 구도가 일단 1대1 구도 만들어야겠죠. 통합을 해서. 그렇죠. 통합을 하면 순간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통합 후보로 가는 순간 바람이 일어나고 그 텃밭이 아주 나쁜 텃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정말 n분의 1 빅텐트를 쳐갖고 모든 그 보수 정당들, 보수 인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야말로 통합 연대를 통해가지고 반문 기치를 내걸면은 저는요 이낙연이 참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통합하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요. 6대4 게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분위기가 통합은 과정을 통해서 여론 쫙 몰아주면은
그리고 이제 후보 선정을 잘하면 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분위기가 불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은 개개인 후보보다는 그 바람틀. 네. 자, 이번에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선거 프레임도 관련된 거죠. 이번에는 정말 좌파 무능 정권 심판이다 하고 그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 특히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오케이, 맞아. 네. 이번에 혼내줘야 돼. 네. 라고 한다면 선거는 우리가 싹쓸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종로는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네. 정말 종로 그 구민들의 정치 의식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야성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권위주의 시대에도 정말 야당을 계속 당선시켜줬고, 네. 그다음에 종로의 인구 분표로 보면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네. 모르는 정치인이 없을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국에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느냐, 저는 이게 총선에서의 우리의 한 표의 판단 근거라고 봐요. 네. 그럼요. 현명한 말하자면은 투표를 하실 분들이 종로에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거듭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선거는 구국의 선거입니다. 네.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특히 이제 상징적인 곳이 이제 종로가 됐고요. 또 종로를 통해서 종로로 바람이 갈 수도 있고, 또 종로에서 바람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낙연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총리 대 총리 뭐 이런 구도 이걸 네.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우리도 그냥 열심히 하자. 뭐 네.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일종의 취어 리더가 돼야 되는 게 그렇죠. 바로 황교안 대표의 지금의 네. 최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본인이 그동안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죠. 무슨 뭐 비례대표를 가겠다. 네, 또 안전한 그건 데를 갈 아니에요. 수도 있고 아예 불출마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험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부를 비롯해가지고 여상규 의원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김대엽 의원도 사실은 오른팔 왼팔 뭐 그럼요. 굉장한 사람이 네, 있는데 네, 네. 의논도 안 하고 던진 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이제 불만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황 대표가 이제 아니다. 내가 정말 나를 던지겠다. 이렇게 보여준 점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하고 네, 싶습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네, 네, 잘했고요. 네. 아무튼 다른 이제 뭐 중진 의원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중진 의원들도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죠. 불출마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 네. 지난번 선거 참패에 책임 있는 분들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 무슨 뭐 별의별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분들은 불출마 선언하고 또 자기가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면 험지 가서 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겨야지 네. 그 보수 승리에 네. 이 횃불이 이제 확 높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낙연 그 총리 네. 물론 이제 뭐 그렇듯해 보이고 뭐 이렇게 이미지 많이 했지만은 이낙연 총리도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총리 2인자였는 국정에 그럼요. 2인자였는데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 황교안 대표가 아주 그냥 주목을 꼭 쥐고 운동화 끈 다시 그럼요. 메고 네. 바닥을 훑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럼요.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하고 네. 그 정세균하고 붙었는데 네. 정세균이 이긴 게 바닥을 훑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들은 정세균 전 의장이었죠. 정세균 의원은 정말 바닥을 확 돌았는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뭐 지역을 떠나서 딴 데 유세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이제 불만도 있었고 두 사람 인지도는 같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인데 누가 손 한 번 더 잡아주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네. 진짜 선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하여튼 뭐 지역 그 뭐 지원도 좋지만은 진짜 종로의 승리를 통해서 이 총선에 네. 승리의 기치를 올린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황교안 대표의 마음 속에는 지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종로에 던져야 된다는 전제를 본인이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요 피차 현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소한 것에 얽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권 후보라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뭐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 잘하고 못하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권 후보 황교안은 살아 있습니다. 왜? 상대가
현 총리였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겨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좀 내려놓는 자세 그리고 마음 비우고 하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이 국민은 늘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내년 총선, 올해 총선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을 이렇게 보고 나서 네. 우리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어쨌든지 승리의 면류관을 최선만 다한다면 네. 사심만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 오로지 이 나라 국민만 한다면은 그 손을 들어줄 거다. 저는 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내요. 여러분, 네, 토요일 잘 보내세요. 화이팅!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자,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